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일, 현재 시각 6월 18일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전일 이 중국 반도체 업종이 정말 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상승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겁니까? 맞습니다. 한 40개 되는 상장사 중에서 20개가 상한가고. 네, 뒤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업종 어제 전광판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20개도 드라이닝 한 7% 정도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네.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다 체크해봐라. 네.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미국이 생산, 네. 여기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가진 핵심 기술 절대 중국한테 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권고사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중국은 그러면 국산화를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비나 재료 소재주들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이 수급 좋고 요건 결국은 기업 이익하고 관계가 있죠. 이익가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불을 붙인 트리거는 바로 제3세대 반도체를 개발 총괄하는 팀장으로 려허 부총리를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려허 부총리 그럼 우리는 미중 통상 협상에서 중국 대표로 나왔던 무역 협상 전문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려허 부총리는 경제 계획 이거 중국의 최고의 달인입니다. 경제 계획에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4개의 경제 계획에 5개년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입안이 중요하다, 계획이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언론에서 반도체 개발 그러는데 그 앞에 4글자가 더 붙습니다. 제3세대 반도체. 제3세대 요게 중요한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면 네. 왼쪽에 보이는 제 책의 커브가 바로 이 최근 100일 동안 미국이 이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서플라이 체인 보고서입니다. 이제 6월에 백악관에 보고를 했고 최근 발표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미국에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은 전부 아시아에서 만들어 와서 기술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지만 제조는 아시아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절박한 이유는 기술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물건을 못 만드는데 네. 지금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를 갖고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칩을 만드는 3단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이 이 패키지에서는 중국, 이 웨이퍼 가공에서는 한국과 대만 이제 이런 상황이고 디자인에서만 이제 미국이 세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교수님께서 소장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 와서 이게 생산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과 아시아가 미국의 하청으로서 만족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로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청 업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안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을이 갑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절박한 이유가 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뭐냐면 웨이퍼 기준으로 미국의 생산 캐파예요. 이게 쭉 40%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12%로 뚝 떨어져가죠. 그리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30년 가면 10% 밑 떨어진다. 네. 그러면 장악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기를 해도 지금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TI 이런 회사들의 반도체 팹 수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장이 없다는 거죠. 거의 한두 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웨이퍼 제조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메모리나 로직이나 이제 개별 소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잉크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이 요게 네. 미국의 공장이에요. 까만색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잉크 색깔. 잉크 색깔. 예. 블루. 네, 파란색. 그래서,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10나노 이하 첨단 제품에서는 미국이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나노, 22나노짜리에서 43%고, 네. 뭐 어쨌거나 하여간 메모리는 5%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토탈이 이게 한 1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어셈블리를 보면 뭐 만들었다고 하다 그걸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한 28%밖에 안 돼요. 네. 미국이. 네. 그리고 이제 장비는 미국이 셉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보시면 네.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상당수입니다. 그렇죠. 네. 한 42%가 이게 미국이 만들고 31%가 일본, 나머지가 이제 유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비에서 60%는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토탈을 이제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이게 설계부터 가공하고 조립하고 다 하는 데서 미국의 부가가치가 39%밖에 안 돼요. 네. 생산은 12%, 부가가치는 39%. 나머지 이제 60%는 아시아 국가들, 이제 유럽, 뭐 실제로는 아시아 국가가 다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커오는데 이건 반도체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각 기술별로 보면은 그 연한 초록색은 강하다는 거고 빨간색은 워닝 사인이에요. 네. 이제 문제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세지만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노광 기술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이제 미국이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이게 중국의 기술인데 뭐 이게 파란 색깔 그게 어셈블리 정도 빼놓고는 잘하는 게 별로 없죠. 다 이제 붉은 색깔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다 키워야 될 그렇죠. 역량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도체 장비 주가들이 폭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붉은색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국산화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그래 이고. 그거를 류호 부총리가 진두지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펀더멘털로 당장 뭐 이 국산화니 뭐니 하는 것은 긴 얘기고 당장 법보다 주먹이라고 당장은 수급이죠. 네. 지금 보면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자동차 반도체부터 이제 부족인데 이게 다른 쪽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한국도 아마 인기 있는 차종은 주문해도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네. 뭐 드디어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뭐 이게 생산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수요 불균형 중에서 이게 공장들이 불이 나거나 뭐 이게 한파로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이 가뭄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불이 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정전이 되고 이게 안 되려니까 별의별 일이 다 그렇죠. 생기네요. 대만에서는 이제 대만은 원래 물이 부족한데 용수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미국, 대만에서 다 이런 사고가 생겼다 보니까 네.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땅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대폭등의 그 트리거는 바로 이 양반입니다. 류호그. 네. 그래서 제3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의 이제 팀장, 리더로서 지정을 했다. 근데 류호그는 부총리이고, 근데 왜 이 사람을 여기 지정했냐면 국가과학기술 그 혁신 TF의 조장이에요. 근데 네. 국가과학기술혁신 안에는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시진핑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2명 정도인데 한 사람이 이강 이민은행 총재고 네. 또 한 사람이 류호그 부총리예요. 근데 류호그 부총리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개발을 하는 것이 3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래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첨단 과학기술 영역이 있는데 인공지능,
양자통신, 반도체, 내과학. 네. 이제 이게 중국이 이제 목숨 걸고 개발하는데 이 반도체 중에서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SiC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GaN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앞으로 5년 동안 목숨 걸겠다는 걸 이걸 계획에 집어넣었어요. 소장님께서 원래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고 네. 이 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언급을 안 할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중국 하면은 기술 시프트, 그러니까 건너뛰기가 굉장히 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산화의 여정이 멀고 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3세대가 해결책으로 나온 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 이제 퀀텀 점프를 하려고 목숨 네. 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양탄 이성이라고 이 핵무기하고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 네. 이게 이제 메뚜기처럼 이렇게 껑충 뛴 거죠. 네. 근데 반도체도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안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방법은 뭐냐? 돈 퍼넣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에 6년 이내에 이 3세대 반도체 1조 4천억 달러, 1,540조 원을 퍼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전시로 따지면 총 동원령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나라가 커가지고 이게 지금 뭐 중국 GDP가 한 100조 정도 되니까 GDP 한 10%? 이 정도를 이제 3세대 반도체에 퍼넣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세대 반도체는 5G나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미 2020년에 제3세대 반도체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백서를 얘들이 만들었고 네. 거기 놓고 보면 이제 2023년까지 시장 규모가 얼마다 뭐 이러는데 장비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시장 규모가 뭐 앞으로 한 3년으로 놓고 보면 이제 아직 초기 단계지만 네. 20에서 30%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근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중국은 이 정부가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성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게 국산화하고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이 엄청나다. 이제 그게 답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제3세대 반도체가 트리거가 됐지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이 다 폭등을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5, 6년 동안 한국 예산의 한 3배 정도, 국가 예산의 3배 정도를 여기다 퍼넣는다. 네.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 3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그냥 반도체도 아까 보셨지만 미국도 지금 10나노 그 이하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8나노 정도만 만들어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어줘요. 이제 그게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이제 28나노 정도만 가지더라도 법인세 25% 내는 게 빵으로 되는 거예요. 순이익률이 25%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주가들이 올라가는 이유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 이 당연히 이제 제3세대 반도체 삼안광전이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도 물론이고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자오이창신 이 회사도 상한가고 그리고 북방하창 같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도 상한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 이제 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제3세대 반도체는 주로 이 커추앙반, 그 다음에 창업반의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3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커추앙반, 이제 이런 쪽인 그 창업반하고 커추앙반인데 지금 투자가 어렵죠. 외국인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600으로 시작하는 삼안광전이나 그 원타이 커지 600745 같은 이런 회사들이 아마 주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네.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제3세대 반도체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띄워드렸는데 해당 종목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3세대 반도체 리스트업을 한번 체크하시고 주가도 흐름 보시면서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그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반도체 쪽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첨단 반도체 얘기고 지금 그 범용 반도체는 가동률이 뭐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거죠. 이 범용 반도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3세대 반도체도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지금 3세대 반도체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미국도 이게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중국이 미국의 기술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네. 선택한 게 제3세대 반도체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3세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네. 아마 그 테마로든 이슈로든 뭐 실적으로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전일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주간 단위가 아니라 하루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 미중 전쟁, 미중 반도체 전쟁이 핵심이겠지만 그게 뭐 어제 오늘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언급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트리거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해당 기업들 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또 이제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뭐 저희가 또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